그러면 우리 재활 환자분들의 제일 불편한 건 뭘까? 라고 제가 커뮤니티 카페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두 달 동안요. 2달 동안이나요? 매일 30분 이상 댓글 달아주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환자들은. 현장 상황. 그래서 보리문단 상한제든 뭐든 간에 환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모르세요. 아까 비사용 증후군 우리 모른다니까요. 네. 지금도 저한테 처음 들었죠. 네. 갑자기 아버님 탈장 수술했어. 고동 힘들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재활 의료기관 지정이 오면 60일간 입원할 수 있어요. 재활 치료 받을 수 있다니까. 이런 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 카페에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내성균이라고 네. 항생제 많이 쓰면 내성균, 항생제 강도에 따라가서 균도 세지는 게 내성균이라 그래요. 네. 그럼 이런 환자는 네. 간염 환자예요. 균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염 위험이 있어요. 네. 코로나는 공기중으로 전파가 되지만 이런 환자, 이 내성균 환자는 직접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험성은 덜하죠. 네. 근데 어느 병원이든 이런 접촉 위험 있는 환자를 받으려는 직원들이 잘 없어요. 그럼 대학병원에서 2주만 있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네.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2주 이상 입원을 안 시키니까. 그럼 가야 되는데 재활병원 와야 되는데 재활병원 못 오고 요양병원으로 가셔요. 네. 근데 이렇게 양성인 환자들, 균 양성이 받은 환자들이 음성으로 바뀌는데 보통 한 3개월, 4개월 걸려요. 네. 그럼 3, 4개월 뒤에 다시 재활병원 오셨어요. 네. 그러면 재활 환자들, 뇌척수 환자들의 제일 큰 회복 시기가 6개월이라고 보는데 3, 4개월 여기서 그냥 누워만 있다 와요. 그럼 이렇게 마비되어 왔던 분들이 6개월 잘 치료하면 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 골든타임이 지나면 그럼 연구장애가, 후유장애가 남는 거예요. 재활 치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재활병원들은 직원들 일단 두려워하죠. 네. 그럼 이 환자도 누군가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 그 직원들 설득했던 게 그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는 안 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 그럼 우리가 하자. 조롱기 했듯이 우리가 해서 우리 병원에 그러면 남들 하는데 별나게 하는 게 이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이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그렇죠. 전국에 다른 병원에서도 할 거다. 전국의 모든 이런 환자들 우리가 다 커버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게 되면 그런 각 시도에 강력단체별로 네. 한 개씩 병원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이런 내성균 환자, 중증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에 이런 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들을 첫 단추를 우리가 깨는 거고 그 환자들에 대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첫 단추를 우리가 깨는 거다. 그 첫 발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직원들 그렇게 설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를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병원의 환자 중에 50%는 수도권 환자들이에요. 네. 거리가 2시간, 2시간 반 되는데도 저희 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다른 데보다 병상이 굉장히 큽니다. 108병상이나 돼요. 네. 다른 데는 보통 50개 이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간병비 혜택을 많이 보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오는 그 부산에서 오는 6학년짜리 아이가 네. CPA라는 그 균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 잘 안 받아줍니다. 집에서 엄마가 걔를 간병하고 있어요. 개인 간병. 홈 물리치료라 집에서 불러는 방문 물리치료라고 해서 네네네. 일주일에 3번 받아요. 근데 그 애가 우리 병원에 오면 하루 3시간씩 재활치료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그걸 공유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남들이 환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이러저러한 사유로서 그런 거를 못하는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 첫 발을 우리가 떼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른 병원들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였어요. 이 사장님이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것들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직원분들은 절대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제도 그 환자가 왔을 때 제가 다 만졌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두려워해. 네. 두려워하지만 아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접촉 위험이 없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네. 이미 요양병원에서 다 받고 있는데 네. 뭐 요양병원하고 재활병원하고 크게 다른가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안 해본 건 직원도 시키지 않습니다. 환자도 목욕이든 뭐든 간에 제가 직접 프로그램도 제가 직접 다 해봤고요. 그런 것도 안 한 것들에 제가 안 해본 것들 직원도 시키지는 않아요. 제가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 행동이 안 따르면 직원들 안 따라오죠. 맞아요. 그게 언행일치가 안 되면 말은 조롱케어를 하게 되면서 뭔가 할 때 돈 아끼고 직원들 불편하고 할 때 그런 개선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안 하죠.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뢰가 되는 거고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돈이 우선이 아닌 거고 환자 직원이 제일 우선인 병원.
근데 아까 같이 직원들도 위험해. 근데 환자가 더 우선인 거죠. 누군가에겐 병원의 치료 간호사들이 왜 존재합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하지. 대학병원에서 그런 환자 다 보는데 니네는 왜 못 봐? 요양원도 다 보는데 못 봐? 이렇게 돼버리면 직원들이 속상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왜 받아야 되는지, Y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이야.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하자.